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역사 승진쌤입니다. 자, 오늘은 1920년대 무장 독립투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 지난 시간에 보면 1920년대 일제에게 어떻게 저항했는지 무장 독립투쟁 제외하고 알아봤었죠. 자, 먼저 사회운동부터 보면요, 여러분, 사회운동은 항상 민족주의계하고 사회주의계로 나누라고 했었습니다. 이 민족주의계에서는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우리 손으로 만든 광목, 이건 물산장려운동이다 라고 했었고요. 자, 지금 보이는 사진은 경성제국대학교, 오늘날 서울대학교죠. 자, 이거 일제가 만든 이유는 우리가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그만해라 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라고 했었죠. 사회주의 계열입니다. 사회주의 계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형평운동, 우리나라에서 가장 천대받던 계층 백정이 주도했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기미운동 이후 제2차 만세 사건. 자, 기미운동, 기미년이 1919년. 그래서 1919년은 3.1운동이 일어난 해. 그러면 제2차니까 이건 60만세 운동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1운동이 고종이 죽었고요. 60만세 운동은 순종이 죽었고, 3년 지나서 학생들이 지금 항의하고 있죠. 광주학생 항일운동 1929년 배웠었죠. 그 일본인애가 우리나라 여학생 희롱한 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 두 사이에 좌우합작운동 신간에까지 우린 배웠습니다. 단결을 공고히 한다. 단 기회주의는 배격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회주의는 타협적 민족주의가 되겠죠. 오늘 배울 내용 봅시다. 오늘은 무장 독립투쟁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의열활동, 대표주자 의열단, 그리고 독립군 활동, 그리고 독립군의 실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의열활동입니다, 여러분. 의열활동, 단어가 어렵죠? 자, 뭐 의롭고 뭐 정의로운 이런 뜻이라고 보면 돼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활동하는, 그러니까 혈을 단신으로 뭐 폭탄 투척하고 왔다거나 이런 것들을 의열활동이라고 하고요. 의열활동과 독립군 활동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의열활동은 약간 개개인의 활동,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용어입니다. 테러 활동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개개인의 활동. 독립군 활동은 보다 조직적으로 움직여가지고 함께 일본 군과 싸우는 거, 이것이 독립군 활동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1920년대 대표적인 의열활동은 의열단입니다. 김원봉이 주도한 거고요. 자, 그러면 김원봉에 대해서 잠시 잠깐 알아보면요. 자,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영화 암살에서 나 밀양사람 김원봉이요 라고 조승우가 대사를 날리죠. 혹시 암살 본 사람들 위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김원봉은 아직까지 좀 논란이 되죠. 명과 암이 있어요. 자, 위대한 독립운동가라는 점이 명. 일제와 내건 현상금 넘버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대한 독립운동가로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김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김구가 60만원인데 김원봉 100만원. 현재 가치 쌀 이런 걸로 기준했을 때 환산해 보니까 약 320억. 이게 얼마나 되는 가치냐면, 그 미국이 9.11 테러 이렇게 오사마 빌라덴 있잖아. 그 오사마 빌라덴 잡으려고 내건 현상금 이전에 역사상 최고의 현상금이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부정적인 평가를 받냐면, 북한 정권에 참여했어요.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일단 남한으로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남북협상 이후에 북한에 그냥 눌러앉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북한 정권에 참여하고요. 그러니까 초대 내각에도 들어가. 그리고 6.25 때 인민군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어요. 그때 상도 받았더라, 김일성한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오랜 시간 남한에서는 언급이 될 수 없었겠죠. 근데 북한에서마저도 1958년에 8월 종파 사건이라고 김일성이 자기 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사건을 벌이는데, 이때 수청대에서 오랜 기간 동안 남북에서 모두 언급이 자제되었던 인물이 바로 김원봉입니다. 자, 그러다가 2000년대 넘어갔을 거야. 본격적으로 우리가 체제 경쟁에서 승리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뿌리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두면서 우리의 이거 정통성을 북한과의 그 승리, 그러니까 북한과의 대립, 이런 점에서 이제 일본에게, 일제에게 투쟁하면서 그 승리로 인해 건국된 국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거기에도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이제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재평가가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김원봉도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게 되었고요. 우리 시험에도 좀 많이 나오게 되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많은 곳에서 김원봉을 무조건 좋게만 언급했고, 나도 여기서 만약 김원봉을 너무 좋게만 언급하면은 반대쪽에서 무수한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내 생각을 묻고 싶으면 학교에서 보자, 일단. 자, 의열단은요, 활동 지침으로 조선혁명선언, 신채호께서 쓰셨습니다. 쭉쭉 읽어보면요, 지금 넷째 보면, 일제를 몰아내는 혁명은 민중 직접 혁명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투쟁해가지고 일제를 몰아내야 된다라는 점에서 폭력을 혁명의 수단으로 정당화시켰다는 점이 의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글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활약을 했습니다. 자, 하나하나 볼게요. 박재혁 의사 같은 경우에는 부산경찰서의 폭탄 투척. 김익상 의사 같은 경우에는 당시 아직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선청북부가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통감부 시절부터 쓰던 이 건물 여기다 폭탄 투척. 김상호 의사께서는 종로경찰서에 폭탄 투척 하고 난 다음에 쫓아오는 경찰들과 맞서 싸웠죠. 쌍권총의 전설입니다. 이거 그래서 영화에도 나왔잖아. 이걸 모티브로 해서. 잠깐 밀정의 내용 좀 볼까요? 자, 시작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한 발로는 자신 머리래. 일당백으로 싸운 것 같은데 어디서 들은 건데 이때 김상호 의사를 잡기 위해서 무려 1000명의 일제 경찰이 달라붙었다 하더라고요. 엑스트라 부족했나 봅니다. 자, 다음 김지석 의사 도쿄 공성에 폭탄 투척. 이거 수업 준비하면서 최태성 선생님 강의를 좀 들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최태성 선생님께서는 한국사라고 했는데 되게 어려웠고 서울대생들이 반드시 한국사를 봤어야 했다라는 시절인 거 보니까 나 학생일 때인 것 같아요. 국사라고 불렀던 시절이죠. 그때 김지석 선생님이 시험에 나왔대요. 근데 틀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김지석 선생님은 앞에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덜 알려졌나 봐요. 그때 당시에는. 자, 근데 이 문제 틀렸다고 어떤 애가 막 김지섭이 누군데 김지섭 뭐 하면서 막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김지섭 의사께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이러한 자신의 목숨을 바쳤지 니네 시험 문제에 나오려고 목숨을 바쳤겠습니까? 여러분들 시험 문제 하나 틀렸다고 이분 욕되는 거면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 잘못대로 잘못된 거겠죠. 여러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일본이라는 국가가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로 지금 당당하게 살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될 겁니다. 반드시 나한테 배웠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김지섭 XX. 그냥 당신을 몰라 뵙고 틀린 제가 XX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스스로 반성하면 됩니다. 자, 다음 나석주 의사 같은 경우에는 동양청식 주식회사와 식산은행에 폭탄을 투척했고요. 이분은 특이하게 2번 했죠. 보통 의열단이 이제 비밀단체여서 조직의 비밀을 위해서 보통 한 명한테 한 번만 보통 시키는 걸 알고 있는데 이분은 희한하게 2번 했네요. 넘어갔다. 자,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의열 활동이 일어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의열단 단원들은요, 1920년대 중반 이후에 개개인의 이러한 의열 활동보다 조직적인 무당 투쟁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깨닫고요. 김원봉 같은 경우에도 1938년에 중국 관내에서 조선 의용대라는 독립군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군 장교로서 이제 준비를 한다라고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의열 활동이었고 이제 독립군 봅시다. 자, 독립군이 주로 활동하던 곳은 만주 지역이었죠. 그래서 국경지대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선 넘었어. 여러분, 만주는 중국이잖아. 그래서 일본군이 오면 안 돼. 근데 야들이 압록강 건넜어. 그래서 봉우동을 습격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홍범도 장군의 대한 독립군을 비롯한 연합부대가 일본에게 승리한 전투가 봉오동 전투고요. 이 사이에 일본이 중국으로 그러면 군대를 보내려고 훈춘 사건을 일으켜 춘 사건. 참 쓰기 어렵네요. 자,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일본 영사관에 중국 마적대들이 습격하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일본은 내가 그럼 얘네들 이거 우리 못 지켜줬잖아. 내가 내 스스로 지키러 가야지 하면서 군대를 파견하겠죠. 자, 여기에 김자진 장군의 북로 군정 서군을 비롯한 또 연합부대가 승리한 것, 이것이 바로 청산리 대첩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계신 분이 홍범도 장군, 오른쪽에 계신 분이 김자진 장군이 되겠고요. 자, 봉오동에서 승리하고 넘어와서 청산리 일대에서 약 6일간의 전투에서 우리 측 주작 일본군 1200을 죽인 전투, 그것이 바로 청산리 대첩이다 라는 거. 일본 측 주장은 또 다른데요. 그거는 굳이 내가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갑니다. 우리 지도가 좀 잘못된 것 같네? 이거 전투가 1920년이라 가지고 소련이라는 나라가 정식적으로 만들어지기 전인데 넘어가자 그냥. 자, 청산리에서 활약한 우리 무기들 교과서에 있는 사진. 자, 만주에 있는 청산리 대첩 기념비. 넘어갑니다. 자, 일본이 이제 가만 안 있겠죠. 일본의 복수전, 간도 참변이 그만 발생하고 맙니다. 우리 독립군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 죽어요. 잠깐 봉오동 전투 명대사를 한번 볼까요? 어제 농사 짓던 인물이 오늘은 독립군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참 가슴 벅찬 말이죠. 어제 농사 짓던 인물이 오늘은 독립군이 될 수 있다. 자,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제가 민간인이야 독립군이야 모르겠네? 다 죽여! 간도 지역에 있는 한인들 학살하는 사건, 이걸 바로 간도 참변이에요.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울고 계신 분들의 사진을 볼 수 있죠. 자, 간도 참변 이후에 가족을 잃은 부녀자들의 슬픈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사실 이 정도 사진은 되게 약가야. 유튜브나 각종 온라인 사이트 뒤져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잔인한 사진이 많습니다. 안타깝죠 참. 자,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또 일어나죠. 자유시 참변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간도 참변 이후에 만주 지역에서 활약하기 힘들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때마침 당시 러시아에서 내전 중인 적군이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자유시로 이동합니다. 자, 근데 막상 이동하니까 그 지역에 먼저 자리 잡고 있던 애들이 있었어. 이로크치크파 고려공산당이라는 애들인데, 자, 얘들과의 지휘권 문제, 그리고 러시아 적군 측에서도 야, 니네 일본 애들이랑 너무 헷갈리는데 이거 스파이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에게 무장해제를 요구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는 거부하고, 이에 대해서 적군과 동시에 이루크츠크파 고려공산당의 독립군이 넘어온 독립군을 공격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독립군이 많이 죽은 사건, 이것이 바로 자유시 참변입니다. 안타깝죠 참. 이 자유시 참변 이후에 많은 독립군들이 다시 만주로 돌아오게 되고요. 미리 돌아온 독립군과 이때 자유시 참변 이후에 돌아온 독립군들이 통합 움직임이 일어나요. 자, 여기서 만들어진 게 3부가 되겠고요. 이후에 1927년에 국내에서 좌우 합작 운동이 일어나죠. 이러면서 만주 지역에서도 이 3부 통합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로 합쳐지지 못하고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혁신의회,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국민부가 각각 북만주 지역과 남만주 지역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각각 예하부대, 혁신의회는 한국 독립군, 국민부는 조선혁명군을 거느리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활약은 다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우리 교과서 69페이지에 있는 해외 이주 한인들의 신현을 좀 볼 건데, 간동 지역, 일본 지역만 알아볼게요. 1923년에 규모 7.9의 엄청난 지진이 간동 지역, 즉 수도 도쿄 인근에서 일어납니다. 땅이 갈라지고,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뭐 가스 폭발 이런 것 때문에 뭐 화재가 나고 이러는데 당연히 이제 사람들은 아비규환이겠죠. 지옥이 따로 없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 민중들이 정부에게 이거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거냐라고 항의를 하는데 엿다 대고 일본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답시고 했던 말이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타고 방화를 저지른다. 이딴 식으로 말하거든요. 이 신문에까지 났대요. 심지어 신문에까지. 자, 이러니까 일본 애들 눈 돌아가죠. 그래서 스스로를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자경단 조직하고요. 이때 한국인을 무려 6,000명 정도나 집단 학살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자경단 죽창 들고 다니면서 사람 죽인 거예요. 자, 우리도 당연히 살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자 일본인으로 변장을 하는데 이때 얘네가 이놈들 조선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밝혀내겠다고 막 물어봅니다. 일본인들 말 잘하는 발음을 물어보는 거예요. 영화 박열에 잘 나옵니다. 잠깐 볼게요. 15円50銭言ってみる15円挑戦し 아주 그냥 광기에 휩싸인 걸 알 수 있죠. 심지어 이런 기록도 있더라고. 일본 지방 사람도 죽었대. 그러니까 나처럼, 나 경상도 사람이잖아? 나처럼 이제 서울말 못하는 사람은 오해받아서 죽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일본인이 있었죠? 내가 지어낸 말 아니에요. 네, 넘어갑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1930년대로 넘어가서 민족 말살 통치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